안녕하세요. 출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입니다. 5월 14일에 D10 점수제 구직 비자에 대한 변경 사항이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국내 유학생인 반드시 필독, 반드시 저희 강의를 빌강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강의하는 거, 그다음에 이 기준들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D10 구직 비자의 한국어 인정 기준 부분, 그다음에 구직 D10 비자의 감점 사항 중에 변경된 부분, 그리고 법률 위반자, 구직 비자의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대한 기준, 이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1,700명이 넘었고요. 5월에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2번 정도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D10 비자는 3가지가 있습니다. D10 1 비자가 점수제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D10 2 비자는 스타트 비자를 준비하신 DA4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에 앞서서 준비하는 단계로 가지고 있는 비자 D10 2 비자, D10 3 비자는 해외 우수 대학의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에게 주는 첨단 기술 분야의 인턴 비자, 그렇게 크게 인기는 없습니다. D10 1 비자는 점수제가 있고 구직을 할 수 있는 구직 비자인데, 점수제로 진행하는 거는 국내 대학 유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구직 신청을 할 때 점수 포인트 시스템으로 점수제로 진행이 됩니다. 유학생이 구직 활동을 하다가 E7 1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 회사 그만두는 경우는 D10 1 비자 다시 돌아가는데, 그 경우에는 점수제로 적용하지는 않고 D10 비자에서 D10 구직 비자로 변경할 때만 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거. 다만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래 E7 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래는 1년인데 6개월씩, 이제 80점 이상인 경우는 2년까지 가능하고, 국내 유학생 전문학사부터 석박사까지 D2 비자에서 점수제 구직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씩 총 2년까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변경된 사항에 관련돼서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3가지로 구분이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은 5월 20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 동영상을 미리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에 이전에 이 영상은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북 비자 인 코리아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강의는 제가 오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점수제 구직 비자에 대해서 이제 변경된 사항이 구직 점수제의 한국어 능력 인정 부분이 약간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토픽이 있었잖아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도 유효기간이 도과한 거라는 거는 이미 지난이란 뜻이고요. 지난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2년간 예,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데 이거를 점수가 없으면은 이제 뭐 연장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서 이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아예 유효기간 내에서만 서류를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한국어가 있으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인정을 해줬더니 너무나 위조하더라. 그리고 변조. 위조는 아예 다른 서류 같이 바꿔버리는 거, 변조는 일부를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인정되는 거. 그 다음에 구직 점수제 법 위반자. 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있고, 이제 국내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국내 법령 위반한 경우에는 이전에는 횟수에 로만 이제 했어요. 뭐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을 이하인 경우는 오케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세 번 횟수로 포함되어서 감점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분이 면제가 되긴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이게 과태료 규정입니다. 과태료. 과태료 규정은 2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내는데 이 과태료가 이제 횟수에 들어가서 이제 감점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거는 자, 벌금. 이게 이제 국내 법령 위반. 출입국관리법은 이제 범칙금, 페널티를 받은 거에 합산을 한다. 합산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횟수로 되는 것들은 안 하고 이제는 금액으로 벌금을 받은 또는 범칙금을 받은 합산으로 기준을 한다. 세 번째, D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제한을 아예 두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체류 자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격 기준을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구직 D10 유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D2 비자에서 D10으로 변경을 할 때 점수제 요건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본 항목은 반드시 20점이 돼야 되는데 국내 대학 졸업자는 솔직히 총 득점이 이제 60점이 돼야 되고 기본 항목이 20점인데 다 넘어요. 그런데 감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감점을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기준을 신설한 거고 이제 횟수 제한보다는 범칙금이라든가 벌금을 이제 메인으로 한다. 기본 사항은 연령은 뭐 대부분 여기서 점수를 받겠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 학력은 국내는 전문 학사부터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학사부터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20, 24세는 10점, 25, 29세 15점, 30, 34세 20점, 35, 39, 15, 40세 이상은 5점, 그리고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점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 전문 학사부터 15점. 그래서 최소 15점. 그리고 여기서 국내 전문 학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25점에서 30점은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국내 대학은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경력은 국내 대학 유학생들은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해외나 국내에서 이제 일을 한 경험. 국내에서 경험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80점 이상이 되면 2년을 받거든요. 그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유학은 또 점수가 추가가 되는데 졸업,
졸업한 3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석사부터는 이 3년이라는 게 그 졸업 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위 취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사하고 전문학사는 졸업과 동시에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3년 이내는 3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석사는 이게 졸업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위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면 30점. 그 이후면은 5점, 10점, 15점, 20점이다. 그래서 국내 대학 졸업은 3년 이내면 무조건 30점을 받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 60점이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대학 유학생들은 예, 다 6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연수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교환학생으로 있는 사람들 어학연수도 1년 이상이면 3점을 받는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점 부분이에요. 가점 부분에 이거는 이제 해외 대학을 나왔거나 해외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이 국내에서 D10을 받을 때 이제 국내 대학 이 점수가 빠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해서 60점이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우수 대학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겠죠. 3년 이내에 타임즈 200대 QS 500 대학이면 20점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뭐 포춘지 500대에 최근 3년 이내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1년 이상 일한 사람이 이제 20점을 받게 됐고, 그 다음 이공계 학사 학위 5점이 더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 5만 달러 이상이면 5점을 좀 추가가 받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게 지금 이 강의예요. 자, 한국어와 출입국 또는 형사, 일반 법률 위반자, 그리고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이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또는 토픽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4급 이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좀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5단계 이수뿐만 아니고 종합평가에서 합격한 사람도 점수가 20점이다. 또 추가가 된 게 4단계의 이수자뿐만 아니고 중간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사전평가로 81점 이상인 사람, 이상은 81점까지 포함되죠. 15점. 그리고 3단계 이수만 있었는데 사전평가도 점수로 좀 들어간다. 그래서 사전평가 61점 이상이면 10점이 부여가 되고 또 사전평가 41점 이상이다. 그래도 5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번에 추가됐다. 그래서 사전평가는 단계별 이수는 거의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전평가 점수도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하게끔 이번에 추가가 됐다. 그래서 단계별 이수 및 종합평가 합격증은 단계별 이수는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 인정이 되고요. 다만 사전평가는 유효일이 2년이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분에 관련돼서는 자, 300만 원 이상, 300만 원을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300만 원이 이상이다. 다음에 범칙금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00만 원을 포함되면서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0점. 다음에 300만 원 넘으면 30점. 다음에 범칙금이 50만 원을 넘으면서 50만 원 포함돼서 100만 원이 포함 안 되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칙금이 자 50만 원이 안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없게끔 된 겁니다. 그리고 형사범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이면 30점, 마이너스 30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마이너스 10점, 벌금형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이니까 200만 원이 안 되는 벌금형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리고 처분이 면제가 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처분이라는 것은 벌금이라든가 범칙금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F2 비자는 다 요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합산 기준, 범칙금 금액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D10의 구직 비자는 집어넣는 횟수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합산 금액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5년까지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과태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과태료, 일반적으로 이제 여권을 갱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는 과태료를 받는데 그 과태료는 여기에서 포함을 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포함이 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범칙금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한 번, 두 번 해도 예,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서 체류가 아예 제한되거나, 근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이내에 합계 금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됩니다. 네. 자, 점수제 구직비자의 신청 제한 대상자를 제가 보면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첫 번째로 5년 이내에 금고, 감옥에 갇히는 거.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강제퇴근이나 출국 명령. 이건 원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 중요하거든요. 3년 이내에 300만 원이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아예 신청이 안 된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처리 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다.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형이나 그런 부분들이 3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범칙금 300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벌금형으로 300만 원 받거나 또는 합산을 해서 300이 넘으면은 아예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7의 기준을 좀 따라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점수제는 많이 완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면 그냥 마이너스 5점으로. 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서 이제 그 유학생활 때 D2로 있다가 원래는 일을 할 때 파트타임을 할 때 시간제 근로할 때 출입국에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친구들이 이제 범칙금을 받는데 요 상황입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범칙금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는 마이너스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유학생들 D2로 있을 때 또는 D10으로 있을 때 신고하고 허가라는 개념이죠. 허가를 받고 일할 수 있고 여러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D10 비자 받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D10 받은 경우에도 이제 토픽 4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 되면 그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D2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D10 1 비자 받은 경우에도 한국어 능력이 높으면 여러분들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제 취업할 때 반드시 출입국에 허가를 반드시 받고 해라. 왜냐면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이제 허가를 받고 하면은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출입국 관리법 지켜서 여러분들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D10 비자 점수제 관련해서 구직 비자의 변경 사항이 5월 20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항들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출입국에서 상당히 완화된 규정 그리고 이전에 모호했던 규정들을 좀 꼼꼼하게 재정립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일반 법률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들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500개가 넘게 올라가 있고요. 지금 구독자는 이제 1700명이 넘어섰는데 여러분들 5월 달까지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정말 큰 힘을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도 이 양질의 강의를 듣고 한국에서 잘 체류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달, 1월 달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10강 강의로 이론 강의를 E7 1 비자의 67개 중에 66개, 그리고 E7 4, F2R, F27, F299, 그리고 영주권 10가지 이론 강의 해드렸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사항들, 영주권, 또 D10 비자, 또 E7 1 비자, F2 비자, 이 모든 것들 궁금한 사항들 여러분들 010-6383-3078로 질문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정리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D10 점수제 구직비자 5월 20일부터 변경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변경된 기존 사항들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국어, 영어로 설명을 해드렸고 첨부로 사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요청드리면서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visainkorea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